식물의 잠, 안네리 히터. 그녀는 식물처럼 살았다. 그 삶의 리듬은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식물적이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다. 손을 무릎에 놓고 머리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채 정면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았다.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이었다. 커튼 틈에서 길을 잃고 잠깐씩 멈춰서서 힘을 모았다가 끈기 있게 주름을 타고 오르는 피곤한 벌 한 마리 같은. 벌은 다시 움직일 때마다 슬쩍 몸을 구부리곤 했다. 젊은 여성은 그 생물의 고통에 공감한 나머지 손에 땀을 쥐고 한편으로는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곤충이 추락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니면 그녀는 서랍장과 바닷갈개 사이를 비추는 빛 속에서 완벽한 소용돌이를 그리는 먼지 티끌들을 관찰하며 그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비밀스러운 고요함을 찾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회색 창들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절대 그녀의 삶에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저 재미로 길게 끌고 있는 것 같은 오랜 고민거리 속으로 빠져들곤 했고 막 동굴에서 나와 눈이 부신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피부에는 푸른 색조를 띤 채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곤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침묵의 방어벽으로 두르고 전적인 고독에 잠겼다. 그런 때에 그녀의 사고는 흐릿했지만 명확한 하나의 경로를 따랐다. 거미의 인내심으로 그녀는 반쯤 감긴 눈꺼풀 뒤에서 무심코 사물을 의당 그럴 것이라고 느껴지는 대로 이해하도록 스스로를 종용했다. 이 작업에는 전적인 고요와 집중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요구됐다. 꼼꼼하게. 그녀는 일상적인 언어가 일상적인 의미를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되뇌었다. 숟가락, 숟가락. 그녀는 부드럽고도 완고하게 읊조렸다. 그녀는 거의 무심하게 단어를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절대 그걸 쓸모로만 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럽게 대하며 윤을 내곤 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단어는 모든 밀도를 잃었다. 다음에는 세밀한 시계 제조공의 작업이 시작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일을 고집하며 단어의 운무를 따르고 천천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때로 그녀는 그 단어가 의식을 차리고 다시 자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녀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이런 작업을 단어 벗기기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녀는 약혼했다. 약혼자는 호감 가는 젊은이였다. 일요일이면 둘은 자주 교회로 산책하러 나갔다. 둘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풀밭과 산 울타리를 따라 이리저리 걸었고 열정도 조바심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어느 날 오전 조지가 자기가 발견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둘은 점심 도시락을 싸서 출발했다. 별스럽게 따뜻한 날이었다. 모든 나무가 꽃을 피웠고 들판의 풀은 높이 자랐다. 저기야. 조지가 소리를 질렀다. 저기까지 뛰어가자. 둘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했고 젊은 여자는 드물게 활기를 드러내며 깔깔 웃고 팔을 휘두르면서 풀속을 날듯이 뛰었다. 그녀는 첫 번째 나무 둥치에 다다르자 팔을 돌려 둥치를 안았다. 약혼자가 그녀를 따라잡고는 입술에 키스했다. 둘 앞에 놓인 숲은 햇빛과 그늘로 나뉘었다. 하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그녀가 나무 껍질을 움켜쥐었다.
젊은 남자는 놀라서 걱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풀 속에 주저앉아 머리를 나무둥치에 기댔다. 그러고는 창백해져서 옷 매무새를 매만지고는 걱정스럽게 힐끗 약혼자를 쳐다보았다. 정말 멋진 곳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풀밭 위의 점심은 빛을 잃었다. 둘은 산책하러 나가는 일을 그만뒀다. 약혼자는 그녀를 끌고 나가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 시기쯤에 실제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고통받았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확고하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 소나무들 주위나 여름날 특정 관목들 위에 쏟아지는 것 같은 고요한 빛의 구름으로 자신을 감쌀 수 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리저리 오가야 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움직이는 폭력을 스스로에게 가했고 나중에는 물을 주지 않는 식물처럼 갈증에 타들어가며 입이 바싹 말라 덜덜 떨면서 쓰러졌다. 그녀는 주변의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불필요한 동요였고 헛된 혼돈이었으니까. 그러나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자기 입들을 말아놓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물과 빛이 필요하지 않은 부드러운 살결 위에 방어용 가시를 두른 선인장 같았다. 그녀는 알았다. 고요와 칩과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그 운동의 근원이 된다고 느끼는 것을. 어린아이일 때 그녀는 세계의 중심되기 놀이를 했다.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았던 그 놀이가 중력과 힘에 관한 놀이라는 것을 어쩌면 남몰래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어질어질해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뒤로 걷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한 것이었다. 어지러움으로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 꼼짝 않는 자신과 흔들리는 지구, 빙글빙글 도는 태양과 구름, 아니면 손바닥으로 좌석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움직이는 기차에 앉아서 자기 몸의 각 부위가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척을. 차가운 재와 젖은 옷가지와 연기 냄새가 나는 열차칸이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는 것. 그녀는 네모난 하얀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세계는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곤 했다. 기차가 멈추면 그녀는 창문 한 구석으로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풀밭들이 공중공중 뒤로 뛰어가는 것을, 팽팽하게 걸린 전화선들로 길게 잘린 하늘이 달아나는 걸 지켜보았다. 신의 은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은 늘 금방 끝났다. 세계는 다시 고요해지고 그녀가 탄 열차칸은 신만이 아실 곳으로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씁쓸함이 그녀를 삼켰다.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소리와 분노로 흔들리는 죽은 세계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다. 동이 부동 속에서 근원을 찾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침묵하기로, 침묵 속에서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겠노라 결심했다. 그녀가 한 일은 이렇다. 그녀는 커다란 토기 화분과 커다란 부역토 포대를 찾아냈다. 그녀는 화분 안에 들어가 다리를 흙담요로 덮었다. 엉덩이 아래쪽이 사라졌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녀로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황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래 서식지로 돌아왔다.
그녀의 내부 깊숙이에서 침묵이 올라왔다.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존재하지만 손가락 끝이, 발가락 끝이 기대감에 차서 따끔거렸다. 익숙해질 거야. 그녀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문이 열리고 둘의 시선이 만났다.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너한테 뭔가 최악의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늘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엄마 봐봐. 난 늘 순종했었어. 하지만 이번엔 울어도 소용없을 거야. 사실 상황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었다. 처음의 충격이 가시고 나자 평소 때의 일상이 시작됐다. 그녀는 가족 생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전혀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식탁의 빈 의자는 한쪽 구석으로 치워졌다. 빈 침대는 다락으로 옮겨졌다.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위층에 있는 무거운 화분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화분 주위를 청소기로 밀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먼지를 털고 깔개를 청소했다. 햇빛을 차단하면서 어쩌면 그녀는 딸이 시들어 죽을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식물은 튼튼하다. 식물에게는 이 세계의 모든 시간이 있고 네핍이라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그녀를 보러 온 약혼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가 블라인드를 걷었다. 그녀는 창백해 보였고 눈에는 검은 그늘이 졌다. 팔은 죽은 가지처럼 힘없이 옆으로 늘어졌고 묵은 이끼 같은 머리카락을 이고 휘어져 있었다. 그녀가 뭔가 귀찮다는 기색을 떨치지 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행동이 언제나 이렇게 무뚝뚝했었나? 그녀는 전에 그걸로 마음 아팠던 때가 있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 넌 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쩌면 넌 내가 불행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 아니야? 이 일은 어쨌든 일어났어야 할 일이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나서 다행이지 않아? 넌 여전히 자유로워. 내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지는 마. 조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아주 천천히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거 몰라? 난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게 너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알겠어. 넌 부지런히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했다. 어둠은 그녀에게 끔찍한 시련이었다. 그녀는 시든 눈을 태양 쪽으로 돌리고 힘을 끌어 모아 말했다. 넌 너그러워, 조지. 원한다면 날 위해 해줄 일이 있어.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가능한 한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먹을 게 필요해. 나한테 먹을 것과 마실 걸 갖다 줘. 그녀는 아직 어느 정도는 식충식물이었다. 약혼자는 그녀에게 파리와 모기, 때로는 거미를 가져왔다. 그녀는 목을 쭉 빼고는 재빨리 턱을 움직여 그것들을 낚아챈 다음 허겁지겁 통째로 삼켰다. 기묘한 광경이었고 약혼자는 지켜보기 힘들어했다. 그는 사려 깊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기에 대한 식욕을 잃었다. 남은 건 깨끗한 물을 그리는 동경과
봄을 찾는 꿈뿐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잎의 형태를 띄었다. 침묵을 향한 모호한 욕망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녀의 침묵에 약간 당황한 약혼자는 혼자 둘의 몫을 말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알았다. 사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감은 눈 뒤에 그의 존재를 영원히 소유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말을 했다. 손사래로 해충들을 떨쳐버리듯이 참을 수 없는 이 말의 무리를 얼마나 떨쳐버리고 싶었던지.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말했다. 아니야는 어디 있니? 아, 자기 방에. 기숙사에. 여행 중이야. 그 애가 부끄러움이 많아. 아주 심해. 그녀는 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식물들의 고통을 짊어졌다. 빛을 향해 줄기를 회전시키는 잘린 꽃의 갈증. 모래 위에 내버려진 바닷말의 축축한 꿈. 11월 서리를 맞은 장미덤불의 한기. 창문과 벽들을 집어삼키는 실내 식물들의 덧없는 광증. 노예들처럼 끌려와 불길한 반란의 열매를 키우며 정원 네 기퉁이를 뒤덮고 맹렬하게 확산하는 이국의 꽃들. 헛된 행위들의 진창에 박힌 남자들의 한숨. 약혼자는 성실하게 매일 출근하기 전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점차 말을 꺼낼 용기를 잃어갔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가 뭔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어서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가만히 앉아 기다렸던가. 우리는 매일을 혼란스러운 일들로 채우지만 어쩌면 기다림에 충실한 것이 그처럼 황량한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뿌리는 밤사이에 자랐다. 그녀는 사방에서 뿌리가 흙을 찌르는 걸 느꼈다. 아, 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녀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다. 실체를 바꿔가며 냄새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사춘기는 떫은 보리수처럼 불안한 냄새가 났다. 항상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학교 운동장에 보리수 몇 그루가 자랐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감옥 같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굽이진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보았다. 찌르레기가 덤불 깊숙한 곳에서 꽥꽥 울었다. 마감옥 열매가 풀밭 여기저기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열매들을 발로 읊겠다. 굽은 부위를 부풀리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 시도와 함께 그녀의 뿌리가 흙을 뚫었다. 이제 그녀는 심장을 두근거리면서 하나의 냄새를 향해, 그녀가 태어난 날의 냄새를 향해 내려왔다. 그녀의 탄생은 철광석 광산 위에 떠도는 냄새처럼 단조로운 냄새가 났다. 그녀의 탄생은 양치류 같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반짝거리는 양치류를 똑바로 서서 빛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긁는 새싹을 보았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입손들이 펼쳐졌다. 초조해 보이는 약혼자가 와서 그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그녀 옆에 앉았다.
이봐, 나 많이 생각해봤어. 너한테 이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 누군가를 만났어. 젊은 여자를. 회사 사람의 누이야. 그녀는 상냥하고 진지한 사람이고 약간 널 닮았어. 삶은 계속된다고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너였지. 하지만 난 그냥 널 내팽겨칠 순 없어. 아니야.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어. 우리 결혼식에 올래? 우리와 같이 살래? 가벼운 산들바람이 창문으로 불어 들어왔다. 바람이 둥치를 간지리고 가지를 희롱했다. 맨 위쪽에 난 잎들이 말없는 허락의 의미로 조금 앞으로 굽었다. 조지는 몸을 굽혀 무거운 토기 화분을 들어 올렸다. 잠시 잎들이 버석거리고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잎들은 곧 저마다의 꿈꾸는 듯한 고요함을 회복했다. 아니아가 젊은 남자의 팔에 안겨 현관 문지방을 넘을 때 주방 저 안쪽에서는 어머니가 소스 냄비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는 등을 돌렸다. 조지는 그의 정원 잔디밭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다. 뿌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잎사귀들을 즐겁게 끄덕여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오래지 않아 어느 볕 좋은 날 오전에 그가 결혼했다. 약간 안색이 창백한 신부가 수련처럼 가볍게 하객들 사이를 떠돌았다. 사람들이 달빛에 물든 잎들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그해 여름, 그 나무는 숨막히게 멋진 꽃들을 피워냈다.